하나성형외과 우광수 원장입니다. 하나성형외과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피부 레이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는 크게 요런 5가지 종류의 레이저로 나뉩니다. 물론 제품은 끝도 없이 많지만 크게는 칼의 용도로 쓰는 요런 때 쓰는 레이저, 그 다음에 색소를 제거하는 망치의 용도로 쓰는 레이저, 그 다음에 롱펄스, 제모나 혈관 레이저,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는 레이저, 관리실에서 쓰는 재상 회복을 위한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써마지 등은 레이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주파를 이용해서 쓰는 장비이고, 울세라 슈링크 등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쓰는 레이저입니다. 하나성형외과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레이저는 원래는 한 파장의 빛을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파장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파장별로 레이저가 정해져 있고 작용하는 매질이 성질입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파장의 길어짐에 따라 깊게 들어가지만 더 긴 CO2나 얼음야구나 이런 거는 물에 대한 흡수도가 높아서 파장이 길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흔히 치료하는 색소 병변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제가 써놨습니다. 이 점은 칼, 즉 CO2나 얼분 야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태워서 제거를 합니다. 저희가 점을 제거할 때 아셔야 될 게 이렇게 큰 점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태우는 레이저 CO2나 얼분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지저분하게 제거되거나 흉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점들은 점 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점들은 점 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제거했을 때 이런 식의 완전 제거가 안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외과적으로 절제해내는 게 미용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큰 점이 있을 때 점 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했을 때는 이렇게 흉이 크게 남게 됩니다. 이걸 외과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 점은 다른 색소 병변과 달리 점세포가 따로 있게 돼서 색소를 빼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점은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작은 점은 점 빼는 레이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외과적으로 제거한 점입니다. 이런 병변이 있을 때 레이저 해서 레이저만 이용해 갖고 제거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내 버리면 요 쌍꺼풀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항상 점에 대해서 점도 검은 점도 있고 흰 점도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레이저만 갖고 치료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외과적으로 잘 제거하면 미용적인 결과가 좋습니다. 이 CO2 레이저나 얼분 야그 레이저나 얼분 그라스 레이저를 이렇게 프락셀로 이용을 하는 이유는 바깥에서 손상을 최소한으로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바깥에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래도 이 바깥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딱지가 조그맣게 지게 됩니다. 요거를 덜 손상되게 하는 게 얼분 그라스라고 해서 바깥에는 손상을 적게 주고 안으로 들어게 하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더 발전된 개념이 얇은 니들을 이용해서 바깥에는 절연을 시켜서 표피에 손상 없이 진피에만 열을 가하는, 결국 이런 흉터 치료는 바깥에는 흉터나 여러 가지 이런 열을 가하는 치료는 표피에는 손상 없이 진피에만 적절한 열을 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이 고주파 자체는 사실은 레이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는 레이저의 개념을 그냥 임상적으로 넓게 얘기해서 고주파 레이저, 초음파 레이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장비들을 얘기했을 때 레이저는 아니지만 레이저라고 그냥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전통적인 CO2 레이저나 얼분 야그 레이저를 이렇게 했을 때 넓게 표피 손상이 있어서 회복 기간이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락셀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요것도 바깥에서 딱지가 지니까 이런 개념을 표피 손상 없이 그냥 진피에만 열을 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회복 기간 없이 시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색소 병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외선이 단순히 기미만 잡티 주근깨만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 UVA나 B, 특히 UVA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진피, 표피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외선 손상 모델인데 이쪽으로 햇볕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같은 경우도 자외선의 손상을 막는 게 중요한데 UVA 같은 경우는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흐린 날에도 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색소병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색소는 이 자외선에 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방패막을 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재생치료가 색소치료에서 단순히 색소를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색소를 안 치게 하는 재생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색소병변에는 이렇게 종양성과 색소성이 있고 표피 진피가 혼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종양성 잡티는 색소가 있지만 색소 레이저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태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색소성에서 표피 진피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표피에 쓰는 레이저를 쓰게 되고, 저희가 롱펄스로 대표적인 게 IPL인데 IPL로 넓게 치료해서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피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 파장을 이용해서 색소를 부셔서 흡수되게 하여야 합니다. 진피에 표피에서 우려내는 롱펄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피 진피가 같이 있을 때 표피도 치료하고 진피도 치료하는 요런 거를 정확하게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구별하고 맞는 레이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주근깨는 표피성 병변입니다. 아까 말한 넓게 IPL 같은 롱펄스로 쓸 수도 있고 파장이 얕은 Q 레이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롱펄스로 IPL 같은 장비로 넓게 쓸 때 광대 부위나 피부가 검은 부위는 밑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기미가 올라올 수 있으므로 사실은 피부가 하얗고 주근깨가 있는 분들은 롱펄스 IPL로 크게 치료해서 편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밑에 기미가 깔려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롱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휴로 파장이 짧은 표피에만 들어가는 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주근깨의 상태에 따라 레이저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시술 후에 색소 침착이 안 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잡티도 표피성이지만 이고 멜라닌 세포 자체가 늘어나 있지만 잡티의 양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깊이도 그 표피와 진피와의 경계에 따라서 일반 진피성 색소보다 깊게 들어가 있는 잡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 크기에 따라, 깊이에 따라 잡티라도 진단명이 잡티라고 나왔지만 치료하는 레이저들을 다양하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잡티가 큰 경우에도 요거를 소위 말해서 토닝을 강도를 높여서 우려내거나 아니면 롱펄스를 약하게 조사를 하거나 위해서 그 다음에 표피성 세포를 파장이 작은 걸로 걷어내고 진피를 치료하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큰 잡티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보는 기미와 후천성 오따 반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오따 반점은 이 후천성 오따 반점과 조직학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임상 양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기미는 어떤 생화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레이저를 이용해서 토닝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을 안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저희가 기미와 후천성 오따 반점은 임상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혼재성이 많아서 항상 어떤 색소병변을 치료할 때 밑에 깔려있는 기미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색소병변을 치료한 후에 색소 침착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임상적으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시술도 탄력이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재생하는 장비 중에 열을 이용한 고주파나 초음파나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재생 장비를 기미가 있는 쪽이나 이런 쪽에 이용하면 색소가 더 세게 기미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피해야 되고 또한 이런 열을 이용한 재생 장비들이 한국 사람 경우에는 건조 예민 피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피부가 더 건조하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을 이용하지 않은 재생 장비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재생 주사를 이용해서 재생 치료를 하는 방법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에 이런 회복기간 있는 시술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회복기간 없이 이런 시술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고주파 레이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드름 흉터나 모공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열을 진피 안으로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바깥에서부터 깎고 들어가는 레이저를 쓰면 회복 기간이 깁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고주파 레이저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드름 흉터 자체도 크기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레이저로 깎고 재생시키고 해서 여러 차례를 시술하지만 회복되는 양상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외과적으로 펀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버리는 게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식의 여드름 흉터가 있을 때 레이저를 여러 차례 시행하는 것보다는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제거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초음파 장비인데 이런 돋보기 원리를 이용해서 표피에는 손상 없이 진피나 그 아래쪽에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열을 가해서 탄력을 주는 장비입니다. 원래는 외과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를 이렇게 피부에 응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초음파 장비 대표적인 게 울세라나고 고주파 장비는 써마지입니다. 요거는 둘 다 레이저 장비는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도 9년도에 이 울세라나 써마지의 그 특허가 국제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서부터는 이런 초음파 장비나 고주파 장비들을 한국에서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키트 가격이 매우 비싼 이런 장비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세라 초음파 장비는 원리는 한 장비입니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하지만 고주파 장비는 써마지 같은 모노폴라, 바이폴라, 그 다음에 유니폴라, 멀티폴라 같은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들로 이용한 니들 고주파 장비도 있습니다. 하나성형외과에서는 바이폴라 장비와 니들 고주파 장비로 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런 리프팅 시에 레이저는 안으로 들어가는 인터널 레이저를 쓰고 고주파 초음파 장비와 녹는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게 됩니다. 비절개 시술할 때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레이저 자체가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개념의 기존의 레이저들은 다 바깥에서 하는 건데 직접 들어가서 하는 개념의 인터널 레이저입니다. 지방을 녹이는 파장과 여기에 열을 줘서 탄력을 주는 리프팅 장비로 쓰게 됩니다. 이런 부위에 지방을 녹이고 탄력을 주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레이저를 적절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로만 회복기간 없이 여러 시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선한 전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레이저는 크게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레이저는 각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한테 맞는 적절한 장비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레이저도 아주 비싼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런 레이저들은 그런 레이저 회사에서 마케팅과 홍보를 공적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레이저로 여러 가지를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주파 초음파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레이저 장비는 아닙니다. 여기서 IPL이라고 하는
이 파장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모아서 치료하는 요것도 빛을 이용한 치료 장비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레이저 장비는 아닙니다. 왜냐면 레이저라는 거는 하나의 파장을 이용해서 레이저는 파장이 한 개입니다. 저희가 색소를 치료할 때 표피와 진피에 이렇게 나눠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